호호호! 이제 곧 크리스마스네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와 함께 흰 눈이 가득 덮여 있는 겨울나무를 그려보도록 해요. 우리가 보통 겨울나무 하면 떠오르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인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신기하게도 저희 나라 나무인 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몇 해 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6.25 때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이 우리나라의 구상나무를 보고 그 모양이 너무 예뻐 그 품종을 개량해서 지금 전 세계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고 있는 거래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되는 구상나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나무의 모양이 잡혀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림을 그릴 때도 위에가 뾰족하게 아래는 점점 넓게 모양을 잡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제가 오늘 소개할 방법은 나무의 외곽을 따라서 연필선을 먼저 그리고 그 안을 채색하는 것이 아니라 연필선을 겹쳐가면서 전체적인 겨울 나무의 느낌을 먼저 낸 후 그 위에 쌓여있는 눈을 지우개로 지워가는 방법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저는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외곽선이 아니라 안에 채워나가면서 느낌을 찾다 보면은 모양보다도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질감이나 느낌 이런 표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기존에 그리듯이 나무의 외곽선을 따라서 나무를 먼저 그리다 보면은 대칭도 잘 안 맞고 부자연스러운 나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무의 느낌이 나오면은 이제 눈이 쌓인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줄 거예요. 이제 나무의 부분, 눈의 부분 어느 정도 스케치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연필선으로 스케치한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제 크레파스를 들고 눈이 쌓여 있는 부분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흰색이 눈인데 왜 하늘색으로 칠하냐고요? 저는 지금 흰색의 그림자인 하늘색을 이용해서 눈에 쌓여 있는 부분에 어두운 부분을 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요. 하얀색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브랜딩, 그러니까 섞어줄 거예요. 그런데 왜 흰색의 그림자가 하늘색이냐고요? 색과 그림자에 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올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자면 빛의 반사가 파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흰색의 그림자는 하늘색으로 비춰지는 거래요. 하늘색 그림자를 칠할 땐 듬성듬성 칠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힘을 꽉 줘서 칠하게 되면 혼합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섞어줄 때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힘을 빼고 하늘색 그림자를 칠해주는 게 좋고요. 흰색으로는 꼭꼭 힘을 주면서 섞어주는 게 좋아요.
또 제가 왜 흰 눈부터 칠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나무를 먼저 칠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나무에 녹색을 먼저 칠하게 되면 흰색으로 섞어줄 때 녹색이 같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크레파스를 칠할 때는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 순으로 칠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칠할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크레파스 채색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간혹 지저분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검정색의 머리카락을 먼저 칠하고 얼굴인 살구색을 칠하다 보면은 얼굴이 까매질 때가 많죠. 이런 원리를 지키기만 하면 채색이 지저분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나무의 색을 칠할 수 있는 녹색 계열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게 되면 너무 단순한 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나 네 가지의 유사색, 비슷한 색을 골라서 나무를 겨울에 나무이다 보니까 너무 생생한 색, 너무 따뜻한 색보다는 조금 톤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색들을 골라봤어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레파스의 원칙인 밝은 색부터 칠해 나갈 거예요. 자기가 고른 색 중에서 제일 밝은 색을 이용해서 햇빛이 그나마 닿을 만한 곳, 그러니까 밝다라는 건 결국은 빛이 닿는다는 거잖아요. 햇빛이 닿을 만한 곳만 찾아서 칠해 주시면 되세요. 나무가 되는 부분을 다 칠하는 게 아니라 밝은 부분만 칠하면 돼요. 내가 고른 나머지 색도 칠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채색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면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어떤 것인지, 질감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더 깊게 생각해서 그 특성에 맞게끔 칠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미 눈치챘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색깔을 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상나무 잎이 가지고 있는 뾰족뾰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크레파스를 끊어가면서 나뭇잎 하나하나를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채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뭇잎을 채색하면서 눈의 윗부분은 나뭇잎의 간섭을 덜 받기 때문에 동그랗게 라인을 잡아주고 있고요. 아랫부분은 나뭇잎의 간섭을 받아서 울퉁불퉁 뾰족뾰족 눈에 녹아내리는 느낌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짙은 나뭇잎을 채색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는 하얀색의 눈을 너무 많이 덮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흰색의 부분을 너무 많이 덮게 되면은 애초에 눈이 쌓여 있는 나무를 그린다라는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눈이 녹아내리고 있는 느낌도 살짝 표현해주면 좋고요. 녹색을 이용해서 흰색의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진한 색을 이용해서 밝은 색의 모양을 잡는 거죠.
미리 만들어 놓은 선의 경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무를 채색하면서 새로운 나무의 느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오일 파스텔 같이 혼합이 잘 되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 훨씬 더 표현하기가 좋겠지만, 크레파스를 사용할 때는 계산을 잘해야 돼요. 혼합이 잘 되는 색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색도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색을 선택할 때 약간 무거운 색을 사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무의 느낌이 무거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도가 높은 색, 그러니까 선명한 색,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쨍하고 잘 보이는 색을 좀 써줘서 나무의 생동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색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색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림은 그리다 보면은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많은 방법이거든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제일 좋은 효과가 나왔을 때 좋은 그림이 되는 거라 생각해요. 처음의 색보다 생동감 있는 색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전의 색과 너무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두운 녹색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혼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색한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면서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되나요?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돼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칠하고, 어두움을 이용해서 정리해주고, 채색을 할 땐 질감과 느낌을 표현해주는 것. 이것만 지켜주면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다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